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갔네요. 참 이제 추운 겨울은 온데간데 없이 곧 있으면 벚꽃도 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일단 뭐 봄꽃이 피기 전에 주식시장이 조정이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자우지간 이번 주에 뭐 시장에 아주 중대 일정이 두 가지나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좀 더 시장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보면은 사실 요즘 시장 그렇게까지 어려울 거는 많이 없습니다. 왜?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일정에 따라서 뭐 종목군들을 움직이는 거는 잘 움직여 주고 있고요. 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도체 부분이 약간 좀 엇박자를 잘못 타버리게 되면은 단기간에 손실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느낌이 지난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 있다 정도만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국내 이제 예를 들면 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찌됐든 시장이 반등할 때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 어렵죠. 왜? 알테오젠하고 HLB만 올라가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알테오젠과 HLB가 올라가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는 거는 합리적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예를 들면 시장에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급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집중해서 관심 있게 봐봐야 되겠죠. 그 안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업종 종목군들 대장주 위주로 시장을 분류해 놓고 지금 시장에서 전략을 짜놓으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조정이 와도 그렇게 우려되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파워, 그러니까 엔비디아 GTC 일정이 끝나고 세론이 나오고 했을 경우에가 차라리 반도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장이 될 것이고, 또 FOMC 파월의 발언이 정말로 매파적이게 나와서 시장에 조정을 준다면 이 또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의 시장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올 한 해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쉽게 증시를 붕괴시키거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저는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뷰는 긍정적이게 보되 그 눌림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을 전략을 짜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월 가입했을 때 추가 일정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페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엔비디아 GTC 일정, 그리고 FOMC 파월의 발언, 각각의 이슈의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흐름이 이번 주는 분명히 요동칠 예정입니다. 하락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 로봇, 2차전지 눌림으로 볼 섹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원전 또한 이슈가 많죠. 원전 쪽도 눌리면 다 잡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광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겠죠. 자, 미국 시장 간단하게 보면은 뭐 아마존, MS, 구글, 메타 할 거 없이 다 밀렸고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는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상승을 하고, 그간 좀 하락을 해왔던 테슬라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없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8%,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8% 정도 올랐고, 중국의 우시 바이오와 우시 엔텍이 10%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월요일 날 바이오 쪽에, 특히 바이넥스 쪽에서는 일단은 시가 갭은 뜨고 출발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차트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트인데 이 차트가 보시면은 이 추세선에 항상 맞고 갑니다. 여기서 미국 시장 반도체 더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쭉 밀린 상태에서 귤적 반등이라도 해줄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 월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반도체 종목군들이 올라갔던 이유도 이런 부분에
한해서 아마 착안을 해서 시장이 움직였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금요일 날뭐 장전에 이제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반도체는 이제는 반등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고 하루 정도 더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금요일 날 그런 게 있었죠. 삼성전자의 이 미국 보조금 규모가 기존 대비해서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나옴으로써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오르다가 장 후반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5천억 매도가 나오면서 2.7% 정도 밀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보면은 수급적으로 오랜만에 외국인들 선물에서 1조를 팔아버리고 현물에서도 1조를 팔아버리면서 시장이 조금 요동을 쳤던 부분인데요. 이 1조를 판 거를 또 고스란히 개인이 다 받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 기준에서 5천억이고 나머지 이제 뭐 현기차도 좀 있을 것이고 그 금융주 쪽도 많이 나왔고 2차전지 대형주 쪽도 복합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단기간에 수급적으로 좀 돌려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하락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있는데 이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일단은 주도하는 업종이 현재로서는 알테오젠과 HLB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좀 반등하니까 그나마 좀 코스피보다는 낫다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최근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인 PPI 지표 등이 컨센을 상회하면서 다음 주에 발표될 FOMC와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생겨버린 가운데 하락 마감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GTC에서 어떠한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할지 특히나 이제 19일 날 아침에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당장 이제 18일 날은 뭐 나오는 건 없을 거고 19일 날 아침에 젠슨 황 CEO의 발언에 따라서 엄청난 요동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18일 날 종목군들을 좀 끄집어 올릴 수는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서 또 세론도 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대응이 잘 안 된다 하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안 보면 되는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SMIC 그 슈퍼마이크론 컴퓨터가 이제 S&P 500에 편입이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편입되고 빠져버리면 그간 액침 냉각으로 올랐던 종목군들 일제히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계속 봐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GTC에서 뭐 신규 품목에 액침 냉각 기능이 추가된다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쪽을 좀 안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매우 높고 인하의 시계는 6월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파월 발언이 매파적일 가능성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장이 단기적으로 약간 눌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또 이런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밀리면 받으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쪽도 저는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든의 이제 그 배출권 관련해서 역대급 배출가스 규제 추진을 시도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2차전지에게는 좋은 이슈죠. 그래서 월요일날 뭐 삼성 SDI라든지 2차전지 종목군들 어떻게 흐름 움직일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재료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의 GTC 일정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라 이목이 더 끌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금요일 시장은 일부 선반영한 상태인데 이 선반영을 이기려면 더 서프라이즈한 무언가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고로 이 점을 인지하시어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금요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개파락 출발한 이후 반도체는 며칠 빠져서인지 미증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 수급이 좀 올려주었고 거기에 삼성전자 보조금 이슈 전체적으로 오른 모습이었으나 제가 볼 때는 딱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다음 주 미증시 하락할 때 국내 반도체에 주는 그때 봐야 된다. 오를 때 잘못 들어가면은 꼭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는 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단 현재 반도체 섹터 난이도가 저는 분명히 높다라고 좀 봅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면 또 몰라도요. 뭔가라는 게 이제 시장에 없던 것들 위주죠. CXL이라든지 뉴로모픽이라든지 아무튼 뉴로모픽도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랑 같은 거 좀 조정이 크다라고 하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개파락 출발 이후 반도체는 며칠 빠져서인지 미 증시 반등할 것으로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말했고, 제약바이오 섹터 보면 확실한 이슈가 있는 HLB 그룹, 알테오젠을 제외하면 지지부진한 혹은 많이 밀린 종목이 많았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5월달쯤에 발표되는 이슈가 좀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는데요. 자, 이번 FOMC 우려감 좀 밀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는 4월 5일날 AACR 전 한 번에 반등은 나오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하죠. AACR에 누가 제일 발표 많이 합니까? 레오캠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레오캠 바이오 좀 늘릴 때 뭐 단기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알테오진이나 HLB는 이제 주도주죠. 주도주 매매 하십시오. 주도주 매매 하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저도 날마다 하고 있으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8월까지 시기열을 봤을 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계속 봐야 되며, 단기적으로 이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미중 이 패권 관련해서 바이오법 있죠. 생물보안법, 안보법이라고 했네. 생물보안법 상원 통과 흐름 속에 바이넥스가 지금 대장주가 됐는데, 이거는 우시엔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장주가 바이넥스로 명확하니까. 자, 2차전지 아까 탄소 배출 역대급 규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일단은 2차전지 쪽에 아침에 작용을 해줄 것 같은데요. 최근 제일 강했던 게 삼성 SDI인데, 아침에 이제 개파락을 하게 되면 이런 이슈가 다시 주가를 끄집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관심 갖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엔캠은 조정식 관심 갖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 3월 26일 날 추총 앞둔 흐름에서 반등 나오겠죠. 이전 상장 기대감도 있고, 리튬 관련해서 미래 나노텍 여전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수하지 않았고요. 좀 밀리면 매수로 대응할 예정이고, 코스모 신소재가 단결성 양극재로 국내에서는 일단은 가장 기술력이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 대비해서 일단은 잘 버티는 거 좀 의아해서 하나 적어놨고요. 자, GTC 관련해서 시장에는 이슈가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트윈에 근데 많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C랩을 저는 잡고 있던 거를 포지션을 노출했었고, 금요일날도 아침에 이제 뭐 좀 밀렸을 때 회원님들한테 C랩 매수 의견도 좀 들었던 종목입니다. 꼭대기까지는 다 못 발라 먹었는데 그래도 급등은 나와줘서 잘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하루 정도 더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루 정도. 그래서 일정이 끝나면 단기적으로 다 세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딱 그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요. CXL 관련해서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 많이 밀리는지, 또 삼성이 지난번에 MUF를 안 한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MUF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정도 봐야 되고요. 자, 조선업종 제가 카페에 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면 좀 볼 수도 있겠고, 원전도 보십시오. 네, 원전도 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는 선익 시스템 아직 공급 계약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공급 가능성이 일단 올라서 조정 이후에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조선은 ETF 추천드립니다. 자, 시간 외에서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 움직였는데요. 시간에 갭 올라갔다가 월요일날 갭 떠버리면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스피부터 좀 보죠. 최근에 박스권을 먼저 코스피가 뚫었는데요. 일단 박스권을 뚫고 나서 하나의 이 트랩이라고 하죠. 돌파를 했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또 장대 음봉을 하면서 최근에 돌파 구간을 이탈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21선이 이탈을 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트위스트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데, 들어온 자금이 워낙 커요. 들어온 자금들이 워낙 크고, 연기금의 이 스튜어디십 코드, 그리고 3월 말로 또 단축된 이런 이슈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낙폭은 저는 빠르게 축소할 것이다. 만약에 밀려서 60일까지 떨어지면은 최근에 코스피 대장주로 움직였던 현대차 몇몇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주의 KB, 하나금융 뭐 이런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그냥 분할 매수 하셔도 내가 봤을 때는 무난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추세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개파락해도 21선 깨기 전까지는 그냥 우상향 중이다. 이제 뭐 박스권 돌파냐 마냐 기로했는데,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어요. 여기서 HLB가 작살이 나버린다든지,
알테오젠이 박살이 나버리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현재까지 이슈와 수급으로 봤을 때는 작살날 이슈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볼게요. 2차전지부터 좀 보죠. 삼성 SDI 강하게 수급 많이 들어오고 이제 올랐었는데 단기간에 이제 거의 준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당연하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좀만 내려오면요 11선이 있기 때문에 개파락하면 그냥 뭐 한번 담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이 밑에 있는 게 300일선 이동평균선인데요. 300이동평균선 지지받는 모습이라 21선 밑에서는 일부 체크해 놓고 좀 받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종목군들 살까 말까 하다가 원하는 구간은 좀 안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좀 밀리는지 하락이 멈추는지 좀 체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이 구간에서 거래가 돌아오면서 박스권 돌파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빠져버리면 단기 낙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단 대응하고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최근에 낙폭이 좀 컸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낙폭이 좀 컸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박스권을 좀 만들었는데 이 박스권이 깨지면 안 좋습니다. 깨지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가는 구도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하단에서 좋은 기회가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저라면 밑에 대고 기다렸다가 밑에서 볼 것 같네요. 저라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자, 엔캠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요일날 반등이 안 나오기를 좀 바랬는데 22만원 라인에서 일단은 가게의 지지력은 일단은 만들어 놓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이 잠깐 이탈을 하더라도 지켜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계열이 60선 이평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과정 속에 매수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지금은 차트 베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베이스로. 그 다음에 뭐 전고체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까 좀 안 보고요. 자, 로봇 관련해서 삼익 THK 좋은 이슈가 금요일날 좀 발생을 하면서 사실 시가 갭 뜨고 살짝 밀리면 매수를 고려했어요. 밀리면 매수를 고려했는데 바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고요. 뭐 삼익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렌시스라든지 종목군도 한 번 더 올라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움직였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총이 3월 29일 날 부사장이 들어오죠. 밀리면 얘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유로메카도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얘도 지분 투자 이슈가 어느 선에서 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뭐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고 봐야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일단 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죠.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밀렸다가 다시 갈 수는 있겠는데 워낙 강해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강하다. 그냥 기준점으로만 본다. 삼성전자도 지금 금요일날 뭐 급락 한번 맞았는데요. 이 저점 저는 계속 지켜줄 것 같습니다. 업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제 뭐 의외로 좀 많이 밀려버렸는데요. 밀리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올라오겠죠. 뭐 매매는 안 할 거지만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굉장히 좀 강한데요. 이런 애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돌파한 구간들 근처에서는 다 기술적 반등 정도 예상을 하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리노공업이 가장 강한 흐름인데요. 리노공업이 얘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고 뭐 GST나 이런 종목군들 액침 냉각으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딱 월요일날 당일 정도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PSK 홀딩스라든지 이 HBM 관련된 종목군들 만약에 낙폭을 크게 키워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다시 내려온다면 좋은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STI도 마찬가지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냥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패키징 관련주인데요. 최대 주주의 전환권 행사 뭐 이런 이슈로 좀 많이 시간 외에서 좀 밀렸습니다.
전환권 행사 이슈로 좀 밀렸는데요. 올해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이 그런 이슈로 많이 밀려준다면 저는 한번 봐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이 21선 잠시 이탈하는 수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박스권은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월요일날 만약에 많이 밀린다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조정이죠. 떨어지면 이 강한 수급 속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밀리게 되면 이런 언저리는 지지 구간이 되겠고, 우진엔텍이 최근 강하다 단기에 좀 밀렸는데요. 얘는 또 내려오게 되면 이런 구간들 체크만 해놓고 좀 보고요. G2파워도 생각외로 많이 강해요. 내려오게 되면 얘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분할로 매수 관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차 정기본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강한 상승 이후에 고가권에서 버티기 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렇게 가다가 뭐 한번 급락 툭 하게 되면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2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온 종목인데요.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이제는 다 봐야 되고, 조선주 전력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호실적 발표하고 올랐다가 다시 밀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ESS 시장도 이제 기회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점점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런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된 거죠. 하나의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됐다. 4분기에 400억을 지금 찍어버렸는데요. 4분기에 이 2022년도 연간 실적을 하나의 분기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합니다. 그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올라간 거잖아요. 2,500억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는 이슈가 생겼다. 근데 이 올라가는 이 사이클 자체가 이번에는 굉장히 커졌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가이던스 확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GTC 관련해서 이제 C랩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도 금요일날 이거 종목을 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은 나쁘지 않게 잘 내고 나왔습니다. 상가 간 이후에 갭이 안 떠서 추가 매수를 하고, 뭐 일부만 좀 팔고 아침에 더 받아가지고 또 일부만 팔고 분할 매도하고 위에서 좀 더 매매를 하고 마감을 졌는데요. 마지막에 눌림을 좀 못 들어간 게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쭉 빠졌다가 올라가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E8 관련해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무거워서 저는 이 종목은 안 봤습니다. 네, 이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는 시총이 좀 무겁다라는 개인적 판단 하에 좀 보지 않았고요. 자, 그 밖에 솔트룩스가 네, 아침에 굉장히 좋은 이슈를 터뜨렸습니다. 저도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 갑작스러운 이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거래 대금의 이 강도로 보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면서 여기서 괜찮게 매매가 좀 됐고요. 금요일날 솔트룩스는 이게 이제 이어질 이슈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조금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CXL, 네오셈이라든지 종목들 크게 밀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높습니다. 종목군들이 위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 안 보는 게 저는 속 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경험 없으신 분들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요일날 이제 뭐 현대차 이렇게 단기에 좀 조정이 나오는데 수급이 워낙 좋았던 종목이라 많이 밀리면 이런 직전 저점 언저리에서는 길속 반등 잘 나올 거예요. 이런 애들 많이 밀려가지고 지수 밀리면서 많이 떨어진다. 얘들은 다 반등 각이다. 떨어지면 믿고 해야 된다. KB금융도 밀리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믿고 가야 된다. 우리금융투자 그것만 아니었으면 얘도 신고가 치고 갔을 법한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좀 아쉬워요. 이것도 많이 못 먹어서 이제 막 돌파를 해야 될 넥스트
종목이었는데 좀 아쉽고요. 자, 비올이라는 종목을 이제 어제 좀 매매를 하고 오버나이트 해서 계좌 두 개로 좀 들어갔었습니다. 회원님들하고 같이 계좌 두 개로 좀 들어가서 시가에 예를 들면 이 험매수가 존재를 했을 때, 여러분들 험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는 그냥 시가 전량 매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가 그냥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뭐 눌림은 해볼 수도 있었겠죠. 이런 3일선 라인들 해볼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요, 안 봤고요. 만약에 얘가 떨어져서 뭐 5일선 근처라든지 이 힘을 모았던, 응축된 힘을 모았던 구간까지 내려오면 얘가 이제 뭐 특허 승소하고 돈 받는 거는 팩트입니다. 바뀐 부분이 없겠죠. 근데 이런 종목이 단기간에 여기까지 눌린다, 봐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볼 생각이고요. 잘 매도 꼭지에서 잘하고 나왔네요. 잘하고 나오고, 그 밖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바이넥스가 굉장히 좀 강한데, 얘는 조정 보일 때마다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HLB 제약 이런 애들 계속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다 급락 떨어지면 좀 볼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매매는 계속 된다. 계속 매매는 된다. 알테오젠 같은 애도 급락이 크게 떨어진다면 어느 구간에서 잡을지 고민만 하고 있으면 된다.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떨어지면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에서 어디서 잡을지 잘 연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는 볼 것 같네요. 레고캠 바이오 볼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셌는데요. 윗꼬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다 정도로 봐야 되고, 오스코텍 좀 더 조정을 보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삼성중공업 지금 이제 바닥권이 좀 올라가는데요. 이게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돌파 못할 수도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조 이방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태조 이방원. 그 태조 이방원에서 조가 바로 이 조선주들 아닙니까? 태조 이방원. 예? 그때 제일 강했던 삼성중공업이 지금 올라오는 거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때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와서 단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가 밀릴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 대형주가 랠리를 펼치더라. 이게 이제 잘하면 올해 뭐 두세 달 안에 이 그림이 각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금요일 날은 뭐 이거 말고는 뭐 거의 뭐 잠깐 매매했던 게 이제 인성 정보까지 매매하고, 뭐 나머지는 매매를 좀 안 했었는데요. 다음 한 주 내 시장 분명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주요 유의미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네, 영상 제작에 상당히 도움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